미분 활용의 마지막 단어는 속도, 가속과 미분이에요. 앞부분은 마찬가지로 그 수학2에서 했던 거하고 좀 겹치는 내용이 좀 있죠. 예. 보면 수학2의 그 미분 활용의 속도, 가속과 미분하고 미적분의 미분 활용의 속도, 가속과 미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난이도도 있지만 다루는 내용이 달라요. 얘는 지금 수직선 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여봐야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끝이야. 빨라졌다 느렸다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미적분에서는 뭘 다루냐면 평면 위를 움직이는 물체 운동을 다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엄청나게 어렵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요. 예. 그냥 다루는 내용이 아예 달라요. 자, 수학에서 다루는 건 이거죠. 일직선상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의 평균 속도라는 개념은 그냥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평균 속도를 편의상 VA라고 쓰고요. 나중 위치는 FT 플러스 델타 T라고 쓸게요. 처음 위치는 FT요. 그럼 델타 T라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위치의 변화량이 분자에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평균 속도의 개념이 되죠. 근데 평균 속도는 실제 속도하고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평균 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실제 속도를 알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저기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얘가 뭐가 돼버리냐면 뭐 F'T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X가 FT니까 시각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위치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면 실제 속도가 되는 거고 이 속도는 당연히 T에 관한 함수입니다. 가속도는 시각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평균 가속도라는 개념도 만들어 쓸 수 있는데 굳이 교육 과정에 다루지 않고요. 그냥 가속도를 얘기하면 실제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극한을 취한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러면 얘가 V'T잖아요. 이걸 VT라고 바꿀게요. T에 관한 함수니까. 이것도 AT라고 바꿀게요. T에 관한 함수니까. 근데 VT는 뭐예요? FT를 T에 관해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F'T라고 써도 되겠죠? 혹은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것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이미 아는 내용이었죠? 그죠? 네. 속력은 없냐? 아, 속력이 없네요. 네.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에요. 밑에 문제를 풀면 속력의 개념이 바로 나오게 되죠. 자, 볼게요. 2번. X축을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나와 있죠. 진행 방향이 바뀐다. 진행 방향은 것은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속도하고 상관이 있는데 이게 바뀐다는 것은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죠.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일 거고요. 얘가 이렇게 인수가 나야 되죠.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2하고 8입니다.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방정식 근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최대 속력을 구하라고 나오잖아요. 구간 나와 있고요. 2부터 9까지예요. 성엽기 그려보면 2일 땐 0인 거 알고 있잖아요. 8일 때도 0이고요. 그죠? 예. 다시 그릴게요. 이건 이제 속도의 그래프거든요. 속도의 그래프요. 9까지인데 여기는 9, 얼마겠어요? 속도에다 9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7이죠. 9,7. 그리고 여기는 5, 얼마죠? 마이너스 9요. 그래서 최대 속력을 구하라고 할 때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속력은 절대값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뒤집을 때 여기가 5,9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하죠? 네, 이 파란색 그래프가 y는 vt의 절대값의 그래프니까요. 최대 속력은 v5의 절대값인 거죠. 9요. 이렇게. 얼마 안 되네. 그래서 속력이라는 놈은 속도의 절대값이다. 좀 알고 계시고요. 이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죠? 수학토에서 적절하지 않은 문제였는데 그냥 보여준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재밌잖아요, 이 문제. 자, 어떤 문제였죠? 이렇게 물 위를 배가 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이니까 뭐 이렇게 절벽스럽게 이렇게 해주고요. 예.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해저가 있겠죠, 해저가. 여기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거야, 물이. 그리고 여기 이제 배 한 척이 떠 있어요. 개 잘 그리죠? 네, 배가 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배를 밧줄 이용해서 당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요. 근데 사람 진짜 잘 그리니까 좀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알겠죠? 네. 와, 개 잘 그리죠? 네. 밧줄을 당긴 밧줄이 이렇게 뒤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런 상태입니다. 영창 잘 당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밧줄 이렇게 당기잖아요.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만 배는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네. 배가 이렇게 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 배는 이렇게 오지 않아요. 네. 배는 절벽 쪽을 향해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중력의 힘을 받으니까. 이랬을 때 2초 후에 배의 속력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죠. 이걸 단순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사실 전부 다 점으로 봐야 되니까 사람은 여기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배는 여기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마치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직각삼각형이다. 여기를 x라고 잡고요. 여기를 y라고 잡으면 우리 2초 후 배의 속력이 궁금하니까 2초 후 시각에 대한 y의 변화율이 궁금한 거죠. 그리고 절벽의 높이는 30m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x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 뭐가 나와 있죠? 몇 초 4m의 속력을 끌면, 이 말은 몇 초 4m의 속력을 끈다는 말은 저 x가 몇 초 4m씩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x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4가 아니고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관계식만 하면 미분할 수 있다. 미적분에서 굉장히 명언인데요. 네. 관계식 바로 나오죠. x의 제곱은 y의 제곱 플러스 30이거든요. 30의 제곱. 맞아요? 양변을 t에 관해 미분하는 거니까요. 좌변은 2x 곱하기 dx by dt가 될 거고요. 우변은 2y 곱하기 dy by dt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dy by dt인데 얘는 y분의 x 곱하기 dx dt 이거잖아요. 이해하시죠? 이때 t에다 뭘 집어넣는 얘기냐면 2를 집어넣는 얘기예요. t에다 2를 집어넣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원래 로프의 길이가 58m였으니까 t가 2라는 것은 x가 50이라는 걸 얘기하고요. y는 그럼 피타에서 40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40분의 50 곱하기 마이너스 4 이게 되는 거니까요. 네. 마이너스 5 미터 퍼 세컨즈다. 여기서 이 마이너스는 방향을 뜻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y라고 잡은 별량이 줄어든다. 즉 배가 절벽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왼쪽으로 가는 건가요? 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즉, 이 문제의 답이 의미하는 것은 초당 5m씩 배가 절벽적으로 접근한다. 2초 후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문제에서 물어본 건 배의 속력이었으니까요. 배의 속력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속력이니까 5라고 하셔야 돼요. 2초 후 배의 속력은 5m/s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관계식만 있으면 미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강력한데 4번 문제를 잠깐 읽어볼래요? 엄청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판의 길이에서 있는 막대가 한쪽 끝은 땅에 고정되어 있어요. 원판을 움직이면 막대가 같이 움직이게 되고 막대가 더 눕게 되겠죠. 덜 눕거나. 맞아요? 막대가 지면과 이등각을 세트라고 했을 때 OQ의 길이가 2m가 되는 순간 각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요. 이러면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처음에 막대가 어떻게 서 있었는지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처음에 막대가 어떻게 서 있었느냐는 각도의 변화에 대해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냥 어떻게 서 있든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상황도 제가 그림 잘 그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네. 일단 여긴 지면이에요. 알겠죠? 막대 OP라는 놈은 어디 있다가 어디 있는 건데 원통을 먼저 그려볼게요. 원통이 여기 있어요. 너무 작은가? 적절할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네. 이렇게 원통이 이동하고 처음 있던 위치예요. 막대는 처음에 어떻게 있었냐?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뭔지 알겠죠? 네. 저 원통 이동하면 이제 막대는 이렇게 같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여기가 O, P, 얘도 P. 그러니까 저렇게 있던 막대가 지금 더 눕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길이는 같습니다. 제가 같게 한다고 했는데 안 같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이에요. 이런 건 같아 보이나 모르겠네. 길이는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Q라는 점은 여기가 될 거예요. 물론 여기도 Q였죠. 처음 Q와 나중 Q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선생님 변수를 어떻게 잡아야 되죠? 그러게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각도 세타의 변화율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2분의 세타에 관한 식을 쓰게 되겠죠? 반점 1이니까 여기 1입니다. 여기 그냥 미친 척하고 x라고 한번 써볼까요? 왜냐하면 저 x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1.5이기 때문이에요. 아, 물론 이게 좀 이상하겠다. 이렇게 잡지 말자가요. 이미 써버렸니? 왜 그러냐면 자, 처음 그 원통의 위치가 지금 점선을 표시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나중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에 시각에 대한 변화의 1.5라고 문제를 제시한 거니까 약간 좀 이상해요. 그죠? 여기 이렇게 잡고요. 여긴 그럼 뭐냐? 그냥 A라고 잡을게요. 이게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X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얼마라고 했냐면 2분의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예, 문제 풀 수 있어요. 관계식만 있으면 미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은 탄젠트 2분의 세타는 a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관계식밖에 몰라요. 맞아요? 예, 이거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죠. 그러면 좌변에는 세타밖에 없잖아요. 그럼 일단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세요. 그러면 시컨트 제곱 2분의 세타 곱하기 2분의 1 세타에 대해 미분한 거니까 세타를 t에 대해 미분한 걸 곱해야 되죠. 우변은 변수만 보셔야 돼요. a는 변수가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x가 변수죠. x밖에 없는데요, 선생님. 그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OQ가 2가 되는 순간이다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2분의 세타가 2분의 1 된 순간이니까 이 관계식은 이렇게 써놓는 게 조금 더 문제를 풀기 편리할 것 같아요. 똑같은 뜻이잖아요. 이건 2분의 3인 거 알고 있죠? 알려준 게 뭐냐면 OQ의 길이가 2다 이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나요? 네, 풀 수 있어요. A 플러스 X도 어차피 2잖아요. 그죠? 네. 그때 탄젠트 2분의 세타는 2분의 1이 되거든요. 이 식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d 세타 dt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인 것 같은데 4 지워 되겠다. 2 지워 되겠고 마이너스 5분의 3 나오죠? 얘는 당연히 라디안 퍼 세컨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은 라디안이라고요? 네. 그래서 관계식만 알면 미분할 수 있다.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되죠. 지금 뭐 미분 같은 거 안 배웠으면 이런 문제를 풀 엄두는 안 되겠어요. 손도 못 드는 거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하냐? 사람이 풀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복잡하게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미분이 이런 상황을 쉽게 해석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는 관점에서 미분이라는 도구가
굉장히 훌륭한 도구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못해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 문제. 평면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고자 해요. 그런데 평면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그냥 해석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느낌이 오시죠? 여기를 요만큼 뜯어가지고 확대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확대된 그림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곡선은 안 보이고 이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직선을 보이거든요. 확대를 하면. 맞아? 그러면 X축 방향의 성분과 Y축 방향의 성분이라고 표현하는데, X축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운동 성분이 있을 거고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운동 성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별개로 묘사해요. 한 번에 쓸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걸 따로따로 쓴다고. 그래서 일단 속도 V는요, 여기 보시면 X좌표 따로 나와 있고 Y좌표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의 순서상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F't, G't 이렇게 쓰게 되겠죠. 혹은 X좌표를 T에 대해 미분한 것을 속도의 X좌표, Y좌표를 T에 대해 미분한 것을 속도의 Y좌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1번에서 속도가 T에 관한 식이 나오는 이유는 X축 방향에서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속력이면 절대값을 쓰면 되냐? 아까는 속도의 그래프 속력을 절대값을 쓰면 되지만 이건 약간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속도라는 걸 성분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그림 다시 한번 관찰해보면 확대해서 이 그래프가 아니고 이게 실제 물체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이때의 속도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저 선분의 길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저 선분의 길이는 얘와 얘를 이용해서 피타를 쓸 수 있는데 얘는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X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요, Y를 시각에 대해 미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각각 제곱해서 양의 제곱근을 취하면 이게 저하의 속도인 거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속도 아니 속력이요. 네. 속력은 얘도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기하에서 사용하는 기호야. 실제로 우리가 실수에 사용하는 절대값하고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지시하는 바는 같지만 얘는 뭐냐면 X 성분과 Y 성분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것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마치 복소수의 크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 사용하고요. 기하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만약에 배우면.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써도 같은 뜻이고요. 이게 속력이에요. 그리고 속도의 방향은 진짜 벡터를 이제 선택적으로 빼버려서 굉장히 불편한데 예전에는 기하랑 같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면의 운동은 속도 벡터라는 개념을 써요. 이 속도 벡터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잡아놓고 속도의 방향이 탄젠 세타다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건 안 물어볼 거예요. 벡터의 개념을 써야 알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도 그냥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써먹긴 합시다. 그래서 속도와 속력과 속도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당연히 가속도 역시 X 성분과 Y 성분은 따로 해야 되죠. 그래서 X축방의 위치식을 2번 미분하고 Y축방의 위치식을 2번 미분한 것의 순서상 이 가속도고요. 이렇게 해서 물체 운동을 해석하는 거죠. 가속도도 가속력이라고는 잘 안 하고요.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는데 속력이라는 게 속도의 크기라는 개념이에요. 예. 얘도 속력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하시면 됩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 이런 것도 잘 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요즘 물어보는 게 곡선의 길이 적분해서 뭐 속도 그 정도 물어보고 자세히 잘 안 물어봅니다. 네. 속력이 왜 저렇게 되냐? 자, 다시요. 잠깐만 이거 마저 써놓고요. 자, 속력이 왜 저렇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리죠. 알겠죠? 물체의 운동을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 봐봐요. 여기는 이 위로 움직이잖아요. 이 위로 움직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냥 위치지 속도는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아이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변화하는 이 식을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특정한 시각에 이 속도의 함수값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그냥 절대값을 속력으로 쓰면 돼요. 걔가 실제로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크기만 보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얘는 평면 위를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무한히 많은 구간을 쪼개는 거예요. 무한히 많은 구간을 쪼개게 되면 이게 사실 길이가 0에 하나씩 가까운 아이가 나올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선분인 것처럼 보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마치 저 방향으로 저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해석이 될 거라고. 맞아? 이때 이쪽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 이 길이가 아니야 사실은. X 방향의 시각에 대한 변화를 보는 거죠. Y 방향의 시각에 대한 변화를 보는 거죠. 특정한 시각이 정해질 겁니다. 그럼 그때 값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크기를 속도라고 볼 수 있냐, 이 크기를 속도라고 볼 수 있냐, 둘 다 아니죠. 얘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와 얘를 제곱해서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처럼 저 빗변의 길이를 크기로 보는 것이 속도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한순간은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즉 저 빗변의 길이가 이런 뜻이야. 마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실제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만 관찰해보면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움직여왔던 물체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때 여기서 얻어지는 속도, 사실 이 길이 아닙니다. 이것도 위치의 개념이니까. 그죠? 속도 어떻게 구했죠, 원래? 미분한 거의 값의 크기를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얘와 얘 둘 다 관계하기 때문에 각각을 미분하는 거에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을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실제로 타당하죠. 네. 어떻게 보면 어떤 생각하면 더 도움이 되냐면 봐봐. 얘가 2위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도 평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가 ft,0인 거죠. 그래서 속도를 구하면
f'(t, 0인 거죠. 그럼 속도의 크기를 구하면 루트 f'(t의 제곱 더하기 0을 하다 보니까 절대값 f'(t)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적절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수평 방향의 성분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거의 크기 자체가 속도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죠? 네. 네. 네? 공간을 움직이는 거 표현할 수 있냐? 예.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상태로 잘 쓰진 않고요. 이쪽을 x, 이쪽을 y, 이쪽을 z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얘는 세 개의 좌표를 가지죠. 그럼 그 세 개가 전부 다 t에 관한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공간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각각을 미분해서 제곱해서 양의 제곱근을 씌우면 다시 뭐가 되겠어요? 공간에서의 속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원을 확대하면 그냥 순서상에서 하나씩 추가되는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 공간 말고요. 성분을 4개 가진 건 없나요? 그걸 4차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5개 가지면 5차원이고. 4차원이 뭔가요? 저도 몰라요. 수식으로는 확실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우주에서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4차원 이상의 차원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굉장히 시끄러워요. 뭐가 4차원이냐. 어떤 사람은 시간을 집어넣으면 4차원이다. 뭐 이런. 근데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는 거죠. 아주 건설적인 질문이었어요. 역시 훌륭한 학생이군요. 네. 6번. 지연과 45도의 가계 방향으로 초속, 처음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속 100m/s. 그래서 말하는 초는 시간의 초가 아닙니다.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속도 100m/s로 발사한 물체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뭐 대놓고 속도 벡터를 구하시고 이래버리죠. 옛날에 그렇게 썼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속도는 x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는 것과 y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는 것의 순서쌍이잖아요. 그러면 50√2, 50√2 마이너스 10t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맞습니까? 그래서 0에서의 속력을 구해봐요. 그럼 50√2, 50√2를 제곱해서 더해서 양의 조건 씌우면 뭐 나와요? 100 나오죠. 이 100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속도 100을 사실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준 거고.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y축 방향의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라서요. 50√2 마이너스 10t 이놈이 0이 되는 관점이니까 t가 5√2초가 됩니다. 시간도 연속적인 개념이니까요. 무리수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지 않을 뿐이죠.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것은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하는 얘기예요.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할 때 공 같은 거 던져보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이쪽 방향의 움직임이 여전히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가 아니죠. 그냥 이 위아래 방향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 거죠. 이 전까지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후부터는 점점점 내려가죠. 그러니까 y방향의 성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인 거죠. 이게 아마 제 생각엔 물리의 어떤 지식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질문이 자꾸 나올 것 같습니다. 물체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 y방향의 성분이 0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벡터의 크기와 지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땅에 떨어지는 시각은 뭐라고 봐야겠어요? y축 방향의 위치가 0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y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y가 아까 뭐였어요? 50√2t 마이너스 5t의 제곱이었잖아요. 이게 0 되는 값을 찾는데 t는 0인 값은 안 찾으니까요. 그래서 t는 10√2가 돼요. 자,
자, 이때 속도는 아까 속도를 구해놓은 게 있죠. 50 루트 2, 10 루트 1 접으면 100 루트 2니까 마이너스 50 루트 2가 되죠. 근데 너가 질문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 봐봐. 속도 벡터를 보면 X축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한다고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이쪽은 뭔가 속도가 변하죠. 이게 보통 뭘 설명할 때 쓰냐면 대기와의 마찰이 없는 공간에서 물체를 위로 쏘아 올렸을 때를 설명하는 거야. 그럼 수평 방향은 속도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수직 방향만 중력에 의해서 점점 속도가 감소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크기는 당연히 얼마겠어요? 100이겠죠? 계산 안 해봐도 알죠? 저걸 제곱해서 더해서 양의 조건을 씌우면 사실 저가 이제 이런 각도가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직각 이등변의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50 루트에다가 루트 2만 곱하면 되죠. 그죠? 탄젠트 세타는 50 루트 2분의 마이너스 50 루트 2니까 마일이에요. 네. 세타는 마이너스 45도다. 지금 세타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90도부터 90도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이해되죠? 네. 이거 봐봐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원운동하는 물체의 해석, 운동의 해석인데요. 뭘 생각해도 좋냐면 뭐 태양을 중심에 놓고 도는 지구 같은 걸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물체 운동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시각 t에서 x의 위치를 표현해보면 x라는 놈 뭐가 될 거냐면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코사인 오메가 t, y는 r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그렇지 않나? 그죠? 네. 자, 속도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위치식 다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r 사인 r 오메가 t 아니죠. r 오메가 죄송합니다. r 오메가 사인 오메가 t라고 해야 되죠. 네. 그리고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게 속도일 거거든요. 그럼 속력은 이거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인데 사실 저걸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사인 제곱 오메가 t와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1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그냥 뭐가 될 거냐, 그냥 한번 써볼게요. r 제곱 오메가의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이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요. 그냥 얘가 r 오메가가 되겠다 라는 거죠. 가속도는 이렇게 되겠나? 그죠? 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요, 이게 될 거고요. 물론 이제 벡터를 배웠으면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수직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내적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3번은 풀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이건 기하에서 벡터의 내적을 배워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뭐 이런 것들 같이 배웠으니까 그랬던 건데요. 네. 여기 내용은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라는 거. 여기를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여기 지금 얘기하는 그 속력이라는 개념이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간주했을 때 얘가 움직이고 있는 그 정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관찰해보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 아니에요. 일직선을 움직이면 얘의 속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력을 설명하는데 뭐가 제일 적합하냐라는 건데 얘와 얘를 미분해서 제곱해서 더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물체가 실제로 움직일 때요. 뭐 이렇게 뭐 어떤 곡선을 따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얘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이 점에서의 접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해석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떼서 보면 결국 또 똑같이 이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설명해라는 얘기죠. 속도의 크기라는 것은 이 부분의 크기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x성분과 y성분을 미분해서 제곱해서 더하는 거에 양의 제곱근을 속력으로 본다 이거죠. 아마 속력을 평면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속력을 정하게 된다고 하면 너도 똑같이 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속도, 가속도와 미분까지 해서요. 미분 활용까지 마쳤습니다.